핵심 44번째,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에요. 병렬운전 조건은 직류발전기뿐만 아니라 동기발전기에 대한 병렬운전도 있죠. 같이 조건 잘 기억해야 돼요. 직류발전기는 이렇게 되죠. 극성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자전압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 외부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수하특성이라고 이런 특성을 띄어야 돼요. 수하특성 어떤 특성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우리는 부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특성. 부특성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런 마이너스 되는 개념이고 요렇게 되는 개념, 비례하는 거죠. 요거는 정특성이라고 그래요. 수하특성은 전압과 전류가 이러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하 특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는 특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죠.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잘 봐요. 병렬운전 조건은 용량에는 관계없어요. 용량은 달라도 병렬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용량에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부하분담은 계자로 조정하는 거예요. 계자, RF. 이걸로 부하분담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발전기와 과복권발전기에서는 병렬운전을 하려면 균합모선을 설치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가 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직류 직권발전기, 직권계자가 있는 발전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직권계자. 둘 다 이렇게 직권계자가 존재하겠죠? 이런 발전기가 있다면 병렬운전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병렬운전이 안 돼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직권이잖아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얘와 얘가 두 대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병렬운전이잖아요. 그러면 기전력도 같고 그 다음 전기자 저항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자 저항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요. 요게 이제 I라고 하면 여기는 2분의 I, 뭐 이렇게 2분의 I 흐른다고 해요. 그리고 기전력도 K 파이 N이다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병렬운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요 기전력이 똑같을 리가 없어요. 기계적인 특성이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회전수가 조금 빨리 돌 수도 있고 얘는 조금 늦게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기전력이 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쪽이 기전력이 크게 되면 기전력이 큰 쪽에 자속이 증가하게 돼요. 기전력이 작은 쪽은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K 파이 N이잖아요. 이 자속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그 전류가 부하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큰 쪽은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기전력이 작은 쪽은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은 차이가 생겼는데 결국 이쪽은 부하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계속 자속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고 이쪽은 요 전류가 줄어드니까 계속 자속이 줄어들어서 기전력이 줄어들어서 다시 이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부하가 기전력이 큰 쪽으로 옮겨가 버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직류, 직권발전기는 병렬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병렬운전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요걸 균합모선이라고 해요. 요걸 설치하는 거죠. 균합선. 요걸 설치해서 전압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면 여기 전류가 변함이 없어지죠. 그래서 병렬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 기억하고요. 그 다음 부하분담은 RF로 조정한다고 그러죠. RF는 뭐예요? 계자를 조정하는 거죠. 계자. 기전력이 큰 쪽이 부하분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계자를 조정해서 IF를 제어해서 기전력의 크기를 조정해서 부하분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제를 보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병렬운전 조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하분담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두 대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하는데요. 필요한 조건 중 틀린 것 얘기했어요. 전압이 같아야 돼요. 극성이 같아야 돼요. 자, 직류잖아요. 직류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류는 주파수가 없는 거예요. 교류일 때만 존재하잖아요.
얘는 교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같을 것 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직류발전기 병렬운전의 주파수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이 교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하면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류니까 파형까지 같아야 되고 주파수까지 같지만 직류는 파형이나 주파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개념이니까 이런 문제는 직류와 교류에 대한 개념만 알면 바로 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거 봐요. 직류발전기 병렬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한 직류기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균합선은 직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직권은 얘는 균합선이 없으면 병렬운전이 불가능해요. 직권 계좌가 있는 것. 이걸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직권이에요. 일단은 직권이에요. 균합선은. 이렇게 분권, 복권인데 분권 들어가면 안 돼요. 분권 들어가면 안 돼요. 직권이어야 돼요. 직권. 분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분권 들어갔죠?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3번이죠. 직권 계좌. 직권 계좌는 당연히 직권에는 들어가 있죠. 직권 발전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권 발전기는 뭐예요? 복권 발전기는 직권도 있고 분권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권의 영향 때문에 병렬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권 하나만은 아니죠. 그럼 분권 계좌 들어간 거 지워버리면 답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아닌 것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병렬운전 하는데 발전기 용량과 전격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전격전압, 극성 당연히 같아야 되죠. 용량은 어떻다 그랬어요? 용량은 달라도 병렬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임입니다. 임이. 그러나 당연히 전압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용량은 달라도 병렬운전은 가능하다. 나머지는 같아야 되는 거죠. 병렬운전 조건 기억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봅니다. 자, 보세요. 직류 복권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있어서 복권이잖아요. 직권 계좌와 분권 계좌가 같이 있는 발전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직권 계좌가 있기 때문에 직권 계좌에다가 무엇을 붙여주는 거예요? 균합선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병렬운전을 어떻게 하려고요? 병렬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안정하게. 병렬운전을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병렬운전을 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손실을 경감한다. 말이 안 되죠. 다음, 이상전압 상승 방지한다.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죠. 병렬운전에서. 고조파, 이거는 교류잖아요. 교류. 교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운전을 안정하게 한다.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요 앞에는 병렬운전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도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균합선을 붙여준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세요.